왜 늦었어? 이 혹시 순수이냐?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 많이 가지고 다녀. 너는 왜 지금? 아, 자 우리 142쪽 할 차례예요. 늦게 와가지고 식빵까지 오면은 142쪽 보세요. 자, 이거 145부터 먼저 볼 건데, 자, 3번 문제. 자, 보기를 청구한 위크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 작품은 극도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소록도 나환자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내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나환자가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내는 인물, 자, 그 사람이 중심이고, 자, 나환자들을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한 주인공은 그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의 오마도 감작성을 추진한다. 자, 작가는 주인공의 의지는 긍정하지만, 근데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작가가 바라보는 관점인 건데, 작가는 주인공의 의지는 긍정이에요. 일단 보기 놓쳐야 돼. 자, 주인공의 의지는 긍정. 자,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역학관계 속에서 뜻을 이루려는 주인공의 권력과 명예욕을 화신으로 돌변할지도 모를 타락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에는 그 주인공이 권력과 명예욕의 화신으로 돌변할지도 모를 타락 가능성 의심해도 좋지가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를 의지는 긍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이 양 측면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이제 앞을. 자, 주인공은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려는 사람. 이렇게 돼요. 자, 한센병 환자의 섬 소록도의 전직 군의관 출신 조백헌 대령이 병원장으로 부임한다. 소록도 출신으로 섬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보건과장 이상욱은 조 원장의 부임 인사에 열린 출전에 조 원장과 대화를 나눈다. 일단은 인물이 그 보면은 조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상욱이 있지. 두 사람의 관계를 봐야 돼. 이 사람 이제 새로 부임한 거고 이 사람은 원래 기존의 인물이야. 자, 상욱은 자기도 모르게 차츰 목소리가 흥분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오늘 30년 뒤에 또 그 사람의 역성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상욱의 말이야. 그 사람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약속을 했고 그렇게 계속 되풀이하고 있대. 자, 원장은 이제 좀 맥이 빠진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원래 여유가 만만한 사내였다. 그는 바야흐로 열이 오르기 시작한 상욱을 방해하려 하진 않았다. 맥이 좀 빠진 듯 하면서도 이제 그 상욱을 향해 빙긋빙긋 장난기 미소까지 지어 보이고 있었다. 아직까지는 조 원장이 이 상욱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 자, 상욱은 그런 원장의 말은 안녕하세요. 뭐야 지금? 잘 안 맞췄으면 진짜 이렇게 보세요. 상욱은 그런 원장의 표정이나 말은 아예 상관 안 하려는 태도였다. 그러니까 얘를 좀 무시하는 태도고. 자, 그분은 무엇보다 먼저 이 섬을 나환자의 복지로 꾸밀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위에서 말했던 그 사람의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 자, 이 나환자의 복지로 꾸밀 것을 약속했습니다. 학대받고 쫓겨다니며 서러운 유랑 생활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오순도순 서로를 위로하며 의지하고 살아갈 그들의 고향을 만들자고 설득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긍지와 보람을 누리자고 격려했습니다. 병사와 의료시설을 늘리고 생활환경과 후생시설을 다시 꾸미자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요런 게 그 사람에 대한 약속이고, 자, 그러자면 먼저 환자들 자신부터 절망과 비탄에서 벗어나 추악한 유랑습병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복지를 스스로 꾸며간다는 자부심과
자활의욕이 솟아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욱이 전해주는 그 사람의 약속이야. 상욱이 전하는 그 사람의 약속인데 여기 언제적 약속이냐면 30년 전의 약속인 거고 이게 계속 되풀이 돼가고 있다는 거지. 계속 되풀이 돼. 근데 그걸 또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게 자기는 자기도 흥분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킨 대신 이곳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자, 그 사람의 약속이 있었지. 자, 이 사람은 일단은 나 환자의 복지를 꿈을 것이다. 자, 요거를 약속을 했거든. 자,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동상을 세웠대. 자, 요게 이제 실제 한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거고, 이 동상을 세웠다는 거는 이 자신을 기리는 일만 했다는 얘기거든. 나를 기리는 일만 했다. 정말. 그러니까 뭔가 동상 세웠다 그러면은 명예의 욕만 채웠다 이렇게 보면 돼. 명예만 채웠다. 자, 원장의 얼굴에서 비로소 우습기가 사라졌다. 자, 당신 아무래도 좀 이상한 노이로제 증세가 있구만 그래. 동상 이야기 벌써 두 번째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동상이라는 걸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원장은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으나 상욱의 말을 중단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 상욱이 이 조원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조원장이 당황을 했어. 아마 뭔가 원래 여유 있던 사람이 당황하는 걸로 봐서는 상욱의 얘기가 자기한테도 뭔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대결이 주위를 완전히 침묵시키고 있어요. 이런 거 이제 갈등이야. 갈등. 그래서 이제 상욱이 예전에 30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조원장은 그걸 듣고 좀 당황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이렇게 돼. 자, 상욱의 어조에서는 아직도 열기가 숙을 줄을 몰랐다. 동상이 무엇을 뜻하는가 원장님께서도 벌써 충분히 짐작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보다도 제가 벌써 두 차례씩이나 동상이란 말을 원장님 앞에서 입에 담게 된 것은 아까 그 원장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러한 동상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게 그 동상 이야기를 꺼낸 이유야. 원장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동상을 너무도 많이 보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이 원장 오는 사람들이 이런 약속은 해. 근데 결국 약속은 지키지를 못하고 자기의 명예욕만 채웠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주정수 이후에도 새 원장만 가려면 번번이 또 그 원장의 새 동상 아니 실린즉슨 또 하나의 주정수의 동상을 복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날 원장님을 뵙기 전에 벌써 10번 이상이나 그곳에 서서 새 원장이 숨겨가지고 온 주 원장의 동상을 복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만 오면 주 원장의 동상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반복됐던 일이라는 거지, 이게 30년 동안. 자, 여기 누구든지 이곳에만 오면 주 원장의 동상을 새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줄 쳐야 돼.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야. 뭔가 사람들한테 장밋빛 약속을 막 해, 잘 만들어 줄 거야 막 그러면서. 근데 실제로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고 자기의 명예욕만 채우고 왔던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략이 됐는데 이 중략 이전까지는 결국은 이 조 원장한테 여기 있는 그 이상욱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 거쳐왔던 원장들이 계속 반복했던 일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축구 경기를 보급시키고 시합의 승리를 맛보게 함으로써 섬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한 조백헌 원장은 마침내 그의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드러내고 나섰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뭐 새로 만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사람들의 심리부터 바꾸는 거야. 축구를 보급시켜서 승리를 맛보게 해서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드러냈는데 그러나 섬사람들의 반응은 아직도 그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이게 그의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드러냈거든. 근데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좀 냉랭한 거예요. 얘 또 이전의 원장들처럼 또 비슷하게 하겠지 라고 하면서 자, 조백헌 원장이 오랫동안 혼자 가슴속에 숨겨오면서 공을 들여오던 사업 계획을 실현해내는 데는 아직도 뛰어넘어야 할 수많은 장벽들이 가로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그가 먼저 싸워 넘어야 할 장벽은 5천년 소름돋 주민 바로 그 사람들의 불신감이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신감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 사람도 똑같이 이전 원정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겠지 라고 하면서 축구 시합 승리의 소식을 안겨다 줌으로써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아준 듯 싶었던 섬 사람들은 원정의 새 사업 계획이 드러나자 또다시 냉랭하게 굳어져 버린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섬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한 고향을 꾸미기에 이 섬은 너무도 귀좋습니다 라고 조 원장은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 대한 사람들은 불신들해요. 자, 구름처럼 섬을 뒤덮고 있던 연분홍 꽃무리가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는 어느 조용한 봄날 오후 조백헌 원장은 각 마을 장로 7명을 중앙리 공회당으로 불러 모아놓고 모처럼 그의 사업 계획을 털어놓았다. 물론 이 일은 지난날 이 섬에 있었던 어떤 다른 역사보다도 더 힘들고 긴 세월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다른 어떤 역사에서보다 그 혜택이 멀고 아득한 곳에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오래 걸릴 것이다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기도해온 약속이 내일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마 이 일을 여러분의 손으로 이룩해내고 나서도 그 땅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배불리 먹게 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희들은 고생하는데 그 고생의 대가를 받지는 못할 거야. 이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기간 동안에 해왔던 원장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겠지라고 하면서 자, 원장은 5만 분의 1 지도를 벽에 걸어놓고 그가 계획하고 있는 간첩 사업의 개요를 설명한 다음 장로들을 반복히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조 원장의 그 계획은 간첩 사업이지. 앞에 보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장로들 쪽에서 반응이 없었다.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거야. 자, 바다를 막아야 한다는 원장의 말이 떨어지면서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한 장로들의 얼굴 표정은 계속되는 원장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화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았다. 원장은 맥이 풀렸다. 지난 1년 동안 그가 섬에서 이렇게 놓은 것들이 일시에 다시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이 섬으로 부임해 왔을 때 그 숨이 막힐 듯 깊고 거대한 침묵의 회중 앞에 땀을 뻘뻘 흘리고 서 있었던 바로 그날의 회중 앞에 다시 선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불신의 눈으로 가득 찼던 거지. 이 사람들, 장로들도. 하지만 그는 이제 물러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 중략 이후에서는 그 조 원장이 자기의 사업 계획을 밝혔고 그 사업 계획을 밝힌 거에 대해서 여기는 장로들이 불신을 하고 믿어주지 않고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야. 자, 오늘 뒤에 문제를 3번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1번은 동상은 이전 원장들의 명예욕과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제. 여기 명예욕과 타락에 조치가 되겠지? 맞는 말이야. 자, 조 원장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 조 원장의 진위를 의심해. 자, 사목은 작가의 시선을 대변. 어떤 시선이냐면은 그 보기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줄친 거지. 자, 거기에 대한 그 시선 대변. 자, 3번 조 원장이 축구 경기를 보급한 것은 섬 사람들을 폐기해가면서 벗어나게 하는 의도와 관련이 있겠군 했는데 자, 요거 그 142에 보면은 승리를 맛보겠다라고 나와. 중략 뒤에 바로 뒤에. 그러니까 그런 뭐 맞고 4번 장로들이 침묵하는 것은 그들의 천국을 이루려면 간척사보다 더 큰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불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4번. 자, 5번에 인물들 간의 역학관계를 중심에 놓고 생각할 때 조 원장은 지배자고 섬 사람들은 피지배자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3번은 이건 4번이 답인데 더 큰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원장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1번 볼게요. 자, 위클의 서술상 특징인데 내적 독백을 나열했다 그러면 1인칭이어야 돼. 근데 여기는 1인칭이 아니지. 이거는 내적 독백이 나왔다면 1인칭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도 1인칭도 주인공 시점이어야 돼. 자,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는데 이 감각적 묘사는 이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려면 뭐 냄새로 보여주거나 시각으로 보여주거나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지. 소록도에 있는 그 어떤 한 특정 지역인 거고 거기서 어떤 원장과 그 거기는 수용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이건 거지. 자, 대화와 행동을 제시한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앞쪽에는 중략 앞에는 여기는 조 원장과 이상업 사이의 갈등이 있는 거고 대화로 돼 있지. 그 다음에 중략 뒤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장로들과의 어떤 모습 이런 거거든. 근데 주로 대화로 돼 있어. 그래서 앞에서는 이상업과의 갈등, 뒤에서는 장로들과의 갈등 이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
자, 4번은 과거 완성 장면을 삽입하는데 과거 얘기 안 나오고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소록도에서만 진행되고 있지. 이게 3번 같이 선택지가 나오잖아. 대화 행동을 대신하여 따옴표가 얼마큼 있나를 확인하면 돼. 따옴표가 많다 그러면은 얘 답이야. 이거 수능 똑같이 풀면 돼. 자, 2번은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인데, 자, 기억은 상호는 그런 원정의 표정이나 발언에 상관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자신의 말을 비웃는 조원장을 조롱하려는 게 아니지. 무시하는 거지, 이거는. 자, 니은은 원정의 얼굴에서 비로소 웃음기가 사라졌다.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면 인지한 조원장이 당황해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뭔가를 계획하고 명령만 채웠던 원장들의 모습을 막 얘기해. 근데 자기도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너 똑같은 사람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당황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거야. 아, 지금까지 나처럼 이런 어떤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2번이 답이에요. 자, 디귿은 상욱의 어조에서 아직도 열기가 숙을 줄 몰랐던데 상욱은 자신의 말을 막으려는 막지 않았지. 자, 리을은 섬사람들의 반은 아직도 그 얘기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섬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지. 틀렸고. 자, 5번의 미음은 원장은 맥이 풀렸던데 신뢰가 무너져 간척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원장의 좌절이 아니라, 자, 여기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진 게 아니지. 아예 신뢰가 없어. 있어서 사라진 게 무너진 건데 아예 없고 그 다음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 자, 우리 뒤에를 한 개 풀어볼게요. 뒤에가 풀 거야. 어떤 걸 풀어볼 거냐면 좀 쉬운 거 풀어볼 거예요. 153쪽. 자, 거기 8, 9, 10 있지? 자, 그거를 좀 풀어보는데 아마 거기 써있는 시간대로 풀릴 거야, 이거. 자, 이거는 내용이 중요해서 내용도 같이 할 거야. 자, 이제 시작하세요. 자, 10번 문제. 자,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에는 근대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병폐가 생겨났고, 자, 여기 황금열풍에다 줄 쳐야 돼. 여기 그 왼쪽에 보면은 황금강 시대라는 게 나오지.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인 거고. 자, 이런 세태를 바라보는 주인공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이거든. 그래서 거기도 주인공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이 줄 쳐야 돼. 자, 이런 병폐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바탕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주인공은 이런 황금열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황상 소설가거든. 소설가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두 번째 소제목 바로 위쪽에 보면 그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소설 자체가 소설가고 소설사는 과정 보여주는 소설이야. 그렇게 봤을 때 이 소설가 안에 있는 주인공은 소설가거든. 소설가의 의미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뭔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지식인이고. 자, 그런 사람이 이 황금열풍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는 그 소설가 구보시는 중요한 게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그래.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서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쭉 나열한 거야.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어, 쉽게 말하면. 자, 이제 그게 의식의 흐름 기법인 거고, 그 의식의 흐름 기법에서 중요한 소설이 3개거든. 이상의 날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그 다음에 오성원의 유해라는 게 있는데, 오성원의 유해는 교과서에 잘 안 나와. 근데 요 소설하고 날개는 많이 나와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다,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요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게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서, 자, 이건 수능에 나왔던 말이거든. 어떤 거냐면은 원래 그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렇게 바라봐. 작가가
그러니까 서술자지. 자, 있는 서술자가 이렇게 다 바라보는 거야. 여기 있는 구보도 보고, 거기 있는 벗도 보고, 거기 있는 노파도 보고, 뭐 신사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서술자가 있어. 서술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구보밖에 없어. 구보밖에 없고 구보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야. 벗도 보고, 노파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신사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사람들을 걸 다 알고 있거든, 서술자가. 근데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서술자의 눈으로 구보만 바라봐. 그래서 구보가 전달해주는 내용만 얘가 보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심리나 이런 건 잘 모르고 구보의 심리만 알아. 그리고 구보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 이 서술자가 바라봐. 이게 이제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래. 요거 두 개 정도가 이제 여기 있는 소설가 구보 시일이라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조그만 개철각배 이런 거는 그 소제목인데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자, 읽어볼게요. 조그만 한 개 기쁨을 찾아. 자, 이 구보가 기쁨을 찾아다니는 거야. 구보는 남대문을 향해 밖에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구리가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객꾼들의 모양이 매우 없다. 기쁨을 찾으러 나갔는데 못 찾은 거지. 자, 그 다음에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보기 좋죠. 자, 기쁨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자, 그래서 이 구보는 고독을 느껴. 자,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 고독을 느껴서 뭐 하고 싶냐?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 벗어나고 싶은 게 위에 보면 이제 기쁨을 찾는 거하고 같은 말이야. 자, 기쁨을 찾아. 자,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의 창구와 친하여야 한다. 자,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서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보기 좋지. 자, 고독을 느껴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어디를 가냐? 경성역을 찾아가는 거야. 자, 경성역을 찾아가는데 경성역을 찾아가는 이유는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야. 자, 찾아갔는데, 자,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 사람들은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도 인간 본래 온정은 찾을 수 없었다. 여기서 고독을 피하기 위해 갔거든. 근데 경성역의 실제는 어떠냐 하면, 자, 인간 본래 온정을 찾을 수 없다. 온정이 없는 곳이야. 그래서 거기도 줄 쳐야 돼. 그러니까 거기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줄 쳐야 되고, 그 이유는 어떤 거냐? 온정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경성역을 고독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갔는데 결국 거기서 뭘 더 찾게 되냐? 이 고독을 더 얻게 된 거야. 그 이유는 온정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여체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닐 동안에 그네들의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도 딱하고 또 가엾었다. 라고 해서, 자, 거기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가엾었다. 이제 거기에 경성역에서 인간 본래 온정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구보의 심리야. 그래서 이 온정이 없는 거, 고독한 거, 요거에서, 자, 구보는 뭘 느꼈냐면 딱하고 가엾음을 느낀 거야. 구보는 연민을 느낀 거지. 그러니까 경성역에 고독을 피하기 찾아갔다가 고독은 더 느끼게 되고, 거기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 불쌍함도 느끼게 되고. 그런데. 자, 구보는 한 구석에 서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다. 이제 구보가 바라보는 데서 노파야. 자, 그는 뉘집 드나를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세전함을 이끌어 결국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양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용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거기서 끊어야 돼. 뭘 한 거냐면은 노파를 바라봤지. 노파를 바라본 다음에 그 노파의 어떤 상황과 그의 어떤 삶의 내력을 상상한 거야. 이거는 상상이야. 진짜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구보도 여기는 노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 엄청 고생하면서 살았을 거고 이제는 지금 딸의 집에 찾아갈 거야 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자,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에서 조그만 백화점 운영하고 있을 게다. 이번에도 신사를 봤는데 여기도 구보는 신사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얼굴만 보고 상상하고 있는 중인 거야. 자, 그의 정편은 마땅히 주당 품목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의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업신여겼다. 여기 이제 관찰이거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거리를 좀 두려고 그래. 그거 보고 업신여겼대. 자, 만약 그에게 옅은 지혜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신사야. 자,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학생 오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거다. 이것도 상상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관찰한 건 어떤 거냐면은 중년의 시골 신사가 노파한테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만 실제로 본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상상을 한 거야. 자,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구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형.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의식의 흐름이거든. 그러니까 구보가 노파의 얼굴에서 구종을 발견했어. 저 사람이 왜 얼굴이 부어있지? 그러면서 신장염인가? 라고 생각하고 나도 병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 생각은 어떤 대상을 보고 저 사람이 저랬네?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머릿속으로 막 하거든? 대신에 이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그걸 정리해서 말을 해. 글을 쓰고. 근데 그런 거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냥 다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경찰을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 노동자, 전경부의 광범한 팽륜, 돌출한 안구, 또 손에 경미한 진동, 분명 바세도 50영. 요게 한 갑상선 질환이래 이게. 자, 그것은 누구에게는 결국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진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간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재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게 조차했다. 그러니까 병재를 좀 멀리하는 모습이지.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것들을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서 있는 캡스고 린네츠 메리 양복 입은 사나이에 그분과 사람에게 의욕을 가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이지.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건은 어떤 거냐면 고독을 피하기 경성역을 찾아갔는데 여기서 운정 없는 곳이라는 걸 발견한 거야. 그게 이제 이 노파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사가 노파를 대하는 어떤 그 모습에서도 그렇고 병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렇고 여기 있는 양복 입은 사나이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기는 온정이 있는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나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의 모시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진을 거쳐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강 도로파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레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여기 이제 황금강 시대가 중요한 말이거든. 아까 보기에도 있었지. 그러니까 물질 중심의 시대가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대 상황, 당시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자, 이 황금강 시대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제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거는 이제 어떤 탄식이지. 시대 현실에 대한 탄식.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한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의 단장과 이 짧은 지팡이 정도라는 뜻이고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여기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는 좀 무기력한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기력한 지식인이야. 여기 보면 공책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노트를 펴서 뭔가를 적고 있기도 하고, 그 자기는 소설가이기도 하잖아. 근데 나는 소설가인데 좀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소설가거든. 근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나보다는 내가 저렇게 황금강을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밑바닥에는 비판이 숨어있어. 자, 그 다음에 시내 산재와 무수한 광무소, 인지대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점, 출원 등록된 광고, 조선열도에 칠할, 시시각각하고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자, 황금강 시대, 그들 중에 평론가와 시인 이런 문인들도 적기에 있었다. 거기 좀 쳐야 돼. 자, 거기에 있는 평론가, 시인, 문인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전부 다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쪽으로 비판적인 시선이에요. 자, 거기는 이제 적대형 판결을 좀 해야 되니까, 자, 그거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물질적 가치를 놓는 현실을 비판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그 일제시대나 이런 데 소설을 읽을 때 느낌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생각으로는 시인이나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은 지식인이야.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일단 구분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평론가, 시인, 문인 이런 사람들 지식인이거든. 지식인들이 저런 물질적 가치를 줬는 상황이니까 그 당시에 어떤 황금만능주의라든가 황금강 시대라는 거, 황금 찾기에 사람들이 많이 골몰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구본은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의 강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자,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런 것들을 구본은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강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목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고도의 금강열은 여기는 뭐 총독부 청사나 뭐 동측 최고층 이렇게 써 있잖아. 자,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어떤 지도를 펼쳐보고 어디에 황금이 있나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인 거거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뭐 황금을 캐러 다녔다 이런 거보단 이런 데서 그냥 열람하기에 좀 바빴단 거야. 사람들이 어디에 이런 황금이 묻혀 있나라는 거를 좀 찾으려고. 자, 문득 한 사나이가 둥글럽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여기에 한 사나이를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 왜 그냥 비속한 얼굴, 그 다음에 모양 없는 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구보는 이 한사나이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봐. 자,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시대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된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자네는? 부모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하였다. 지금도 저쪽에 있는 사람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또 자네라고 그래. 근데 난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앞에 있는 벗 있지? 그 벗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자, 헤라는 오히려 나왔다. 그 사이에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면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집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 벗이 전당포집 둘째 아들인데 이 전당포집 둘째 아들은 시인의 입장에서 소설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물질 중심주의적인 사람이야. 자, 구보는 그러한 사나이와 자리를 같이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했다. 그 사나이는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들을 따라한 여성을 보았다. 그가 뭐 흙빛 보기에도
한사나이 애인 덴티가 있었다. 어느 틈에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이런 자는 뭐냐면은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지.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그러니까 그만큼 구보는 이렇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무시하고 있는 거야. 자, 새삼스레 그 천한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그러나 서정신규처 황금각으로 나서는 때이다라고서 이렇게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시대가 왔나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시인도 황금강으로 나서는 때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황금강으로 나서는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시대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을 좀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자, 이 8번은 A에 대한 설명인데, 자, A는 노파하고 중년 시골 신사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지. 자, 1번이야. 자, 벗에 대한 설명은 이 9번 문제. 구보와 대비되는 경제력을 소유한 것을 통해, 뭐 이거는 맞을 수 있어. 뭐 금시계를 꺼내보고 하니까. 근데 구보의 경제적 어려움 부각하진 않지. 자, 금강에 도전하여 성공한 모습을 통해, 금강에 도전해 성공한 게 아니라 전당포집의 둘째 아들이네. 원래 부자야. 자,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통해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도 그 연애라는 시대가 왔나라는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정 시인조차 황금강으로 나서는 때야라는 얘기를 하잖아. 자,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시대가 변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자, 4번은 구보를 비판하는 언행을 통해 구보를 비판하는 언행을 하지는 않고, 자, 지식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허위의식을 조롱한 비판하고 있다 그러는데 오히려 지식인이 구보가 이런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자, 5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얻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을 통해, 자, 뭐 당시의 도덕적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는데 전당포집의 둘째 아들인 거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은 아니지. 틀린 말. 자, 10번 볼게요. 자, 주인공은 고독을 벗어나게 경성역을 찾았으나 그곳에 오히려 군중의 고독을 느끼고 있고 해서 이건 앞에 내용에 나오지.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왜 사람들의 온정이 없으니까. 자, 2번 주인공은 역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인정이 메마르고 인간적 신뢰가 약화된 도시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군. 온정이 없는 곳이 됐지. 그래서 연민을 느껴. 자, 3번 주인공은 양복 입은 사나이가 타인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며 서글픔을 느끼는군 해서 거기는 그 123페이지에 첫 번째 소제목 부분에 나오거든. 자, 마지막에 보면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받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났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지. 자, 4번은 두 명의 사나이를 보면서 주인공 무직자가 양산됐던 당시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해서, 자, 거기는 그 개찰구 앞에 소제목에 보면은 24번째 줄에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강 부록함에 틀림없었다. 그래서 무직자가 많다라는 거랑 그런 무직자들이 이제 그 황금강 시대를 좀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런 황금강 시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자, 5번 이러한 문의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주인공은 물질적 가치관이 타락된 현실에서 벗어날 대책을 모색하고 있곤 했는데, 이러한 문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 맞아. 근데 왜 비판적으로 바라보냐면 그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주인공은 벗어날 대책을 모색하냐, 그게 아니야. 그건 안 해. 그냥 부정적으로만 봐.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그래서 뒤에 있는, 자, 벗어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자, 그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이다. 자, 그 뒤에는 이것도 이제 수특에 자주 나오는 소설인데, 우리 156페이지를 먼저 읽어볼게요. 13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고향이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피폐함을 사실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자, 이 소설 특징이거든.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피폐함을 보여줘. 일단 거기 좀 쳐야 돼. 자, 작가 현진건이 동아일보 기자였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국내 농촌의 피폐함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 현진건은 기사를 통해 누구보다 자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 일본의 폭력적 식민지배가 난 폐단을 고발하고
식민지배 직접적 피해겠지만 한국 민족이라는 사실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고향이 창작되었다. 그래서 자, 그 문장 주셔야 돼. 일본의 폭력적 식민지배가 낳은 폐단을 고발하고 식민지배의 직접적인 피해겠지만 한국 민중이라는 사실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고향. 위나 아래나 똑같이 줄친 거는 결국은 일제 식민지 때문에 조선의 그 식민지 조선의 농촌이 특히 피폐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민족 전체가 암울하게 살아가던 때 고향은 우리 민중들이 품고 있는 반일 감정과 민족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고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향의 의의는 반일 감정과 민족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고조시켰대. 자, 그런 정도 나오고. 자, 요거는 이제 그 나가 있고 그가 있거든. 나가 있고 자, 그가 이제 둘이 대화를 해.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의 어떤 그의 인생 내력과 첫 번째는 그의 인생 내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어떤 고향의 변화. 자, 요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줘.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의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야.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그가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 자, 그래서 자, 나하고 그의 대화는 자, 요거는 이제 현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된 부분이 있거든. 일반적으로 자, 서술이 된 부분은 요거는 이제 과거를 보여줘. 그래서 현재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 이래. 그래서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안 쓰는 근데 니네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 지난주 일요일날 그 때문에 그런가? 여기서 여기 이 중에 불난 장면을 목격한 애가 있어. 아침에 안 와가지고 여기 짐은 다 들고 갔어? 놓고 갔어? 그날 장난 아니었다? 여기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7시 40분인가? 35분인가? 이게 먹혀져.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저녁 타임에 그리고 그냥 나가봤어. 이렇게 뭐지? 그리고 한 번은 나가봐야 되잖아. 소리 나면 무조건 나가봐. 우지하고 나가봐서 그랬더니 저쪽 이쪽에 여기 병원 앞에서 하얀 연기가 이렇게 피 올라가고 있어. 이 피 올라. 그래서 들어와서 애들한테 야 빨리 가방 싸 그랬어. 애들한테 내보냈어. 근데 가방 쓰고 내보낸 사이에 까만 연기가 막 미친듯이 올라와. 근데 그 와중에 사진 찍고 있는 애들이야. 내가 딱 봐서 저쪽 강실에 있는 놈들이야 저거. 그래서 내가 등짝 스매시 다 내려보냈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마지막으로 내려왔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내려왔다. 어? 이게 중요한 거야. 장난 아니었어. 야 여기 냄새 나니 근데 지금? 나는구나. 냄새가 완전 상상을 초월하게 났어. 그날 나 저쪽에서 수업했거든. 온라인으로. 그때도 냄새가 계속 올라와. 많이 좋아진 거야 지금. 차도 못 빼고 걸어갔어. 집까지. 핸드폰 하나 들고 내려갈 거야.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걸어갔는데 택시 불러서 가고. 근데 불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어 여기. 저쪽 밑에서 또 한 부분 났는데 연기가 저쪽 CNC에서 연기 계속 피어 올라오고 있어. 네. 일단 불 나면 무조건 도망가 밖으로. 저기 위층에 있는 어디 있는 저기 애들 옥상으로 대피시켰대. 큰일 난다. 무조건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자, 우리 읽어볼게요. 그날의 교훈. 불이 나면 밖으로 도망간다. 이거.
애들이 사진 찍고서 누가 물어봤대. 너 왜 사진 찍냐 했더니 엄마가 인증샷 보내라고 그랬대. 아니 괴모야? 애 불났는데 인증샷 보내라고 그러고? 나도 속으로 괴모 아니야?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 얘기를 와이프한테 해줬어. 내가 사진 찍고 있는데 내가 그랬단다 했더니 우리 와이프랑 똑같은 얘기 있어. 괴모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우리 학원에 불나서는 우리 학원 건물에 불났는데 어떤 애가 사진 찍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엄마가 인증샷 보내라 그랬더니 한 10대명한테 듣더니 괴모니? 이러더라고. 괴모야 그거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빨리 도망가라 그러지. 너 어디냐? 연기머신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지. 자, 155쪽 읽어볼게요.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조선, 중국, 일본 3국의 옷을 섞어 입은 듯한 기이한 옷차림의 글을 보며 이 사람이 조선 옷도 입고 중국 옷도 입고 일본 옷도 입었거든. 여기를 다 돌아다녔다는 얘기야. 그만큼 유랑야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유랑의 삶. 자, 거부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낀다. 그는 나에게 일자를 알아보러 무작정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건다. 라고 해서 이제 나가 이제 글을 봤어. 처음에는 그 거부감과 호기심이야. 자, 근데 뭐가 더 강하냐면 호기심, 이 거부감이 더 강해. 거부감이 강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의 내력을 듣는 거거든. 자,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이제 신세 타령을 할 거야.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애치나 외딴 동리였다. 한 100구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퍼먹고 살았는데, 역둔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나라 땅이야. 나라 땅을 퍼먹고 사는 거고,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개인 집에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겠지. 그래도 비교적. 자,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일단 거기 붙여야 돼.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이제 그의 내력이거든. 자, 그의 내력인데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 남부럽지 않았던 곳이야. 자, 여기 살았고. 자,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어. 이 세상이 뒤바뀌었다는 얘기 일제시대가 됐다는 얘기야. 그 뒤에 복에서 일제시대라는 말이 충분히 나오지. 일제시대가 돼서 그 땅은, 그 역둔토는 전부 다 동양척식 회사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자,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며 그래도 나으려면 소위 중간 소작인, 이게 이름하여 마름이라고 옛날에 횡포를 엄청 부렸대.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분의 1만 동양척식 회사에 내면 돼. 근데 중간에 마름이 한 50% 내놓으라고 그랬대. 자기가 먹으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저는 손에 흙한번 만져보지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의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자,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에 소작인의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저 거기 줄 쳐야 돼요. 그 문장.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 자, 그러다가 이제 식민지가 됐어. 그래서 이제 소출이 적어진 거지. 세상이 변한 거고, 그거로 죽겠다 못 살겠다는 소리는 중이 연구라도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탁초로 유일하는 사람만 들고 동민은 점점 세지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랑을 하기 시작해. 유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동민은 퇴잔해지고.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의 고향 동네지. 자, 고향 동네 어떤 변화야. 근데 뭐로 인한 변화냐면은, 자, 식민지로 인한, 자, 고향의 변화를 보여준 거야. 식민지로 인한 고향의 변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니까 과거 얘기하겠지?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술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일으키는가.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좀 고생으로 늙어 보인대. 우리 그 모임 있는데 그 50 먹은 형이 있어. 그 형이 모임에 딱 온 거야. 만나는데 딱 와서 한 명을 딱 찍고 그 형이 날 제일 많거든. 그럼 오자마자 야 여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나 그랬어. 우리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나한테 쓰거든. 있잖아. 그래. 없어요. 형이 나이 제일 많아요. 있어 그래.
누구야? 근데 저 끝에 앉아있는 데가 있었거든? 걔가 40살이었어. 저분 계시잖아. 저분 쟤 40이에요. 그랬더니 어? 그래. 쟤 왜 저래? 그랬거든? 그래서 그 형하고 이렇게 둘이 봤다. 그 형도 만만치게 나이 들어 보여. 그 형도 그냥 딱 보면 한 55세 돼 보여. 내가 그랬더니 속으로 아니 형이 정말 나이인 건 아닌다고 걔를 다시 봤거든? 근데 이 형보다 형 같아 보이더라고. 근데 보통 우리가 모이면 막내들이 다 해 일을. 근데 걔보다 한 살 많은 애가 있는데 걔는 더 어려 보여. 사람들이 얘가 불편하니까 못 시키는 거야. 야, 뭐 좀 가져와. 계속 한 명만 시켜서. 걔보다 나이 많은 한 명만.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걔 있으면 안 나와. 저 걔 있으면 안 나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걔 좀 자꾸 사람들 자기만 시킨대. 걔 왜 이렇게 늙었대 했더니 사람들 말이 걔가 고생을 좀 많이 했다 그랬을 때부터. 원래 태생도 좀 늙어 보이는 데다가 고생도 많이 해가지고 애가 좀 바싹 늙었대. 그러니까 고생은 늙어 보여. 고생했는데 얼굴 반질반질하고 하는 애들은 상관없어. 여기서도 자 그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느끼는가 되겠지. 그가 가난하기도 했고 고생도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고향에서 하진 않았겠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자, 그 다음 뒤에 보면 그의 집안에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생 내려오거든? 서간도로 이사를 갔어.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거지. 자, 고향을 떠났고. 자, 쫓겨가는 운명이거늘 어디를 간들 신신하냐? 요거는 서술자의 생각이야. 이게 근데 1인칭 시점이거든? 자, 이제 그 안에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이거는 서술자의 생각이야. 서술자의 생각.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면 돼. 자, 쫓겨가는 운명인데 어딜 가든 좋겠니? 이런 뜻이야. 자,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해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땅 먼저 가니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병 많더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사로 적어도 1년이나 장구한 살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라고 해서 그 앞에 있는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가는 신신하다 라고 했잖아. 그 이유를 뒤에 얘기해 주는 거야. 농사는 1년 걸리거든. 그러니까 1년 동안 먹고 살 게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빌려야지 누군가한테. 그러면 이제 수확이 되잖아. 수확되면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지. 그럼 난 또 먹을 게 없잖아. 그럼 또 어떻게 해? 빌려야지. 그럼 또 내가 수확을 하지? 갚아야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먹고 살 게 없는 거지. 자,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보기 조차되. 자, 남의 미천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서간들은 이쪽하고 나서도 계속 가난해. 계속 가난한 삶을 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태 동안 2년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 때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에 외로운 분이 되고 말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중 4년이 못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다 중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어머니도 죽었어.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식민지가 됐지. 자, 식민지가 돼서 자, 이 수출이 적어지면서 유랑하면 동리가 세잔해졌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고향이 이 농촌 공동체가 파괴됐다는 걸 보여요. 식민지 때문에. 요걸 한 개 보여주고 두 번째는 여기야.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은 거거든. 요건 이제 가족에 대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었다 하는 거. 그래서 고향과 가족 공동체가 파괴된 게 요 식민지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들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모친과정 돌아갔고 막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 못 자셨구만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하면 눈물이 쏟아졌음이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라고 해서 여기
위로 할 말을 몰랐는데 정종을 마개를 빼서 찻잔에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그랬잖아. 그래서 일단 고기 줄쳐봐. 정종 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의 내력을 들었어. 자, 그의 내력을 듣고 나서 자, 여기서 또 위로가 된 거지. 위로와 공감이 된 거야. 근데 이 위로와 공감이 됐는데 이 위로와 공감을 드러내는 소재가 뭐냐? 이걸 드러내는 소재는 정종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멋이라고 준 거를 이 사람을 달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정종 마개를 따라주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한 거지. 자,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5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는 부모의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거리를 찾아가게 되었다. 구주탄광에도 있어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보았다. 거리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을 수 없고 있다고 무라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립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을 한다 라고 해서 서강대가 가난해서 아버지 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진짜 유랑을 한 거지. 유랑을 시작한 거야. 자, 그러다 이제 서울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쓰면 이제 사람들이 유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유랑이상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그는 식민지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은 거야. 농촌 고향도 파괴되고 가족 공동체도 파괴되고 근데 자기는 유랑의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고생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지. 자, 고향에 가시니 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는 사람이다. 뭐 고향이 통 없어졌다마. 자국이 좀 쳐야 되겠죠. 고향이 통 없어졌다마. 고향 공동체가 파괴된 거지. 자, 그렇겠지요. 9년 동안에 뼈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다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 열심히 낳다마. 그럼 아주 패동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렇구만. 무너지다가 단만 질비하게 남았지만 우리 살던 집도 토에 안 남았겠는겨. 앞만 찾아도 못 찾겠다마. 사람 살던 동네가 그렇게 된 거고 구경했는겨.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자, 썩어 넘어진 석관에 꿀들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놓고 봤다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겨. 100여 호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 되고 통 없어지는 줄도 있는겨 하면서 이제 탄식을 한 거야.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흠뻑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만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이제 여기 대화는 그의 어떤 신시한탄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런 나는 뭘 느꼈냐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이거는 마지막에 좀 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의 삶이 어떤 거냐면은 식민지 때문에 겪었던 우리 민족의 삶을 다 겪은 거야. 겪고 나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냐 늙었고 자, 나는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 얼굴을 똑똑히 봤다 그랬지. 결국 이 그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의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우리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어떤 고난을 대표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제 그라는 사람. 자, 당시 이 식민지 비하에 자, 조선민중의 자, 고난, 고통을 자, 보여주는 사람이야. 수빈아, 정신 차려야지. 학원 갔던 거 티나야 되니까 빨리 써. 너 왜 책 깨끗하니 그러면? 근데 우리 큰누나가 나 그렇게 의심했어. 나 책을 되게 문제를 되게 깨끗하게 풀거든. 그래? 저놈의 새끼는 저거 책 사가지고 책 하나도 안 푸는 거야 이렇게 보다가 다 풀었네. 끝나겠어. 그럼 내가 맨날 그래. 야, 너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내가 그래. 이거 원래 공부 안 하잖아. 그래. 초반에 써 진짜. 지는 공부 참 열심히 했나? 다행히 우리 누나는 지방대 가서 나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내가 무시 엄청 했어. 우리 누나는 저기 한국병원대 나왔거든. 그래서 야 씨, 지방대 따니까 내가 사람이 지하철 타고 다니는 기숙사 사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 무시하더라고. 대학원 가서 무시하길래 내가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다 요즘에 졌어 내가. 결국은 내가 석사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받았거든. 가지고 아우 얘 학산 나보낸 게 어디서 지금 야 조용히 씨 그랬어. 그리고 큰 누나 갑자기 어느 날 대학원을 가더니 박사까지 받더라고. 박사 받아?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러면 우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 박사 받고 끝이야 그랬더니 글쎄 그래. 그리고 저번에 뭔가 막 해. 뭐해? 그랬더니 뭐해? 그랬더니 지원 썼어. 그래. 뭐 지원서를 왜 써? 그랬더니 이번 학기부터 저기 경희대들 강의 나간대. 그래서 야 왜? 왜? 그랬더니 교수가 하라니까. 그래. 학교는? 그랬더니 학교도 가고 안 한다며. 그랬더니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래. 졌어 완전히. 완전히 집 밟혀서 무시도 못해. 왜씨 너는 나도 박사하고 만져 그러는데 나보고 해보시든가 요즘에 그러거든. 그때 내가 많이 무시당했던 거예요. 책이 깨끗하다. 그래서 책 깨끗하고 눈 뜨고 못 보게 해서 빨리 다 써. 막 이런 거 막 쓰고 막 밑줄 빡빡 긋고 막 해. 학원 갔다고 티내야 돼. 자 11번.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서강도로 떠났지? 맞아. 1번이 답이야. 나머지 뭐 볼 필요 없어요. 자 12번은 A의 선언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건의 흐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요런 삶을, 요런 동네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가 A거든. 자 요렇게 고양이 됐기 때문에 요런 삶을 쭉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힘들게 됐던 고난의 삶을 살게 됐던 그 이유를 보여주는 거지. 사건의 흐름에서 벗어난 건 아니고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지나간 사건을 추리하여 재구성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지. 과거 얘기를.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각도로 살펴본 게 아니라 고향 공동체가 파괴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상반의 역사 해석인데 이것도 틀렸지. 자,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어떤 거냐? 사건은 이 사람이 이런 삶을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거고 그 원인이 고향 공동체가 파괴됐다는 거지. 그래서 5번이다. 자, 13번은 자, 1번 고향을 둘러본 그가 괴로워하는 것은 일제의 수탈을 피해 고향을 버렸던 사람들이 지닌 죄책감 반영인데 자, 일제의 수탈을 피해 고향을 버린 건 맞아. 근데 죄책감은 아니지. 오히려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10시부터. 자,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 촉매이다. 그래서 일문단은 화학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을 변화시키는 게 촉매고 그래.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화학 반응이 중요하고 두 번째 문장은 촉매가 중요해. 자, 촉매는 정촉매와 부촉매로 구분되는데 이제 이건 촉매의 종류지.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 모르니까 뒤에서 설명을 해주거든.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이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자, 여기 관계식이거든. 그럼 관계식은 좀 줄을 쳐놓고 정리도 좀 하고 해야 돼. 그래서 자, 일단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 자, 그러면은 반응 속도가 빨라진대. 자,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데 자,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이건 어차피 정반대니까 한쪽만 줄 치면 돼. 자,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정촉매. 그래서 이렇게 낮추는 거, 이렇게 만드는 게 정촉매. 자, 다시 말하면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애인 거지. 이제 이 문단. 자, 우리 몸속에도 이러한 촉매가 존재하는데 효소가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 몸속의 촉매는 효소래, 효소. 그러니까 효소는 촉매야. 자, 대부분의 효소는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빠르고 쉽게 일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빠르고 쉽게 일어나게 한대. 여기 효소는 자, 반응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정촉매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정촉매. 자, 예를 들어 소화효소의 펩신이 분비돼 우리는 음식을 오랫동안 위장에 담고 있지 않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거 그냥 예시거든. 이거 그냥 가로를 못 봐요. 이 문장은 예시니까. 자, 효소를 구성하는 주성분은 단백질이며, 자, 이거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네, 각 효소는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자, 이거는 이제 효소의 특성이지. 자, 효소는 촉매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한다. 그리고 자, 반응물과 일시적 결합을 하고. 자, 효소에서 반응물과 결합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특정 부분을 활성 부위라고 하며 활성 부위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한다. 자, 반응물 일시적으로 결합을 해. 자, 그래서 그 특정 부분이 자, 특정 부분. 자, 특정 부분은 자, 활성 부위라고 하고, 이거 이제 그 정이 얘기해 주는 부분이거든. 자, 그 다음에 이 그 반응물, 결합하는 반응물을 뭐라고 하냐면 기질이라고 하는 거야, 기질. 자, 효소의 촉매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 부위와 자, 특정 붙는 특정 부분, 기질의 3차원적 입체 구조가 맞으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일시적으로 형성되는데 여기 맞아야 돼. 활성 부위와 기질과 효소 얘네가 일시적으로 딱 만나면 한 종류의 효소가 한 종류의 기질을 작용하는 것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그치? 그래서 얘네가 자, 효소 그 다음에 이 활성 부위 그 다음에 기질 얘네가 딱 맞아 떨어져. 그러면 얘가 이제 효소 기질 복합체고, 왜 효소 기질 복합체냐면은 얘하고 얘가 만나는 부위가 활성 부위거든. 그러니까 결국 얘네 둘이 만나는 거지. 얘네 둘이 만나는 거라서 얘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종류에만, 요 중에서 이제 한 종류에만 반응을 한다. 자, 그랬을 때 걔를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대. 이 문장 같은 경우는 효소의 특성 같은 거를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용, 그 용어의 정의 정리해주는 정도의 문단이야. 자, 3문단. 자, 그런데 어떤 화학물질은 효소와 결합하여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데 이러한 물질을 저해제라고 한다. 이번엔 저해제가 나지, 저해제. 이거는 그 효소 반응을 억제하는 거야. 효소 반응을 방해하는 거. 자, 저해제는 효소 반응을 하는 방식에 따라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로 나눈다. 자, 요거 이제 종류가 나올 건데, 자, 첫 번째는 경쟁적 저해제가 나오지. 자, 요거는 어떤 거냐? 기질과 유사한 3차원적 입체 구조를 지니고 있어. 자, 일단은 기질과 유사하대. 기질과 유사한 구조고, 기질이 결합할 효소의 활성 부위의 기질 대신에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을 저해한다. 기질과 유사한 구조야. 그래서 결국 기질과 경쟁하는 거지. 기질과 못 붙게 만드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자, 기질과 유사한 구조라서 저해제와 효소가 결합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경쟁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질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비슷한 애끼리 붙는 거거든. 누구한테 붙느냐지. 근데 이럴 때는 그 저해제가 훨씬 더 매력적이야. 그래서 저해제가 붙게 만들어. 자, 그 다음에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 효과는 감소한다. 자, 끊고 다음으로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는데, 자, 요거는 앞에서는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기질 대신 얘가 붙어버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경쟁을 안 하겠지. 자, 요거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니라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해요. 요거는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한대. 엉뚱한 데 붙어버리는 거지.
자,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그래서 이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켜. 자, 여기 문제가 그 31번 문제지. 자, 효소의 활성구의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입체 구조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입체 구조가 변형되기 때문에 기질과 결합이 안 되는 거야.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기질과 결합이 안 돼. 어쨌든 결합 안 시키는 거야. 얘는 대신 붙는 거고 저해제가 두 개 경쟁해가지고 저해제가 붙는 거고 얘는 엉뚱한 데 붙어가지고 기질과 결합 못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가 조금 달라. 비슷하게 생긴 애 중에 저해제하고 뭐냐 이건 엉뚱한 데 붙어서 아니 모양을 바꿔가지고 결합을 못하게 만드냐 요런 차이야. 자, 그 결과 효소 기질복합체가 형성되지 않아 효소의 작용을 저해한다. 비경쟁적 저해제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저효과는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이가 있으면은 자, 경쟁적 저해제 같은 거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은 저해 효과는 감소한대. 이제 기질이 세지니까 기질이 붙어버리는 거지. 이런 경우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농도가 무관하대. 왜 농도가 무관하냐면은 얘는 둘이 경쟁해가지고 더 비슷한 쪽에 붙는 게 아니라 얘는 아예 다른 데 붙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농도가 상관이 없네. 경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얘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얘가 세면은 저해제가 안 붙겠지. 근데 얘는 아예 다른 데 붙어버리니까 농도가 상관이 없게 돼요. 자, 31번 문제 볼게요. 자, 기역과 달리 니은의 효소 입체 구조 변형. 거기 줄쳐야 돼. 효소 입체 구조 변형. 얘지 얘. 이거. 그래 맞지. 1번 답. 자, 그래서 이건 1번 답. 이거 니은과 달리 기역은 효소 기질 복합체의 형성을 방해한다. 이게 달리가 아니라 둘 다야. 하나는 저해제랑 붙고 하나는 못 붙게 만들고. 3번 기역 니은 모두 기저가 유사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거 기역만이지. 4번은 기역과 니은은 모두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것을 결합했는데 자, 그거는 비경쟁적 니은이고. 자,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기질의 농도 증가가 저해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얘는 미친데 얘는 안 미친다 그랬지? 틀린 말. 32번은 그래프인데 에너지를 봐야 되거든. 에너지가 높아. A처럼 그 다음에 C처럼 낮아. 그랬을 때는 누가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르냐?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애. 누가 제일 빨라야 돼? C가 C가 제일 빨라야지. C가. 여기 에너지라고 써서 부르는데 이게 정확하게 활성화 에너지야.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제일 앞에는 요거 있지. 요거 활성화 에너지. 자, 여기 보면 A를 촉매가 없는 그래프라고 가정할 때 자, A가 촉매 넣었어. 근데 B를 했더니 에너지가 낮아졌지. 이건 정촉매지. 자, 그다음에 C가 촉매가 없어. 그리고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야?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진 애들이가 구촉매지. 그 다음에 3번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 속도는 누가 제일 빠르냐? C가 제일 빨라. 순서가 CBA야. CBA. 그 다음에 4번 ABC에서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동일하게끔 그랬는데 거기 다르게 이거는 4번 좀 큰일 나. 이거는 찍어도 좀 비슷한 거 찍어야 되는데 4번은 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에너지의 차이가. 자, 그 다음에 5번에 ABC에서 동일한 양의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모두 동일하게 구분했는데 필요한 시간은 달라. 왜 다르냐? 에너지가 높으면 시간이 느리고 에너지가 낮으면 시간이 빠르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은 CBA 순서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뒤에 이쪽은 문학도 한 개 많고 이래서 자, 우리 그 중간고사 문법하는 학교를 위해서 자, 14번 문제 하나 풀게요. 문법 문제. 나는 안 할 거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가천대 저 약식논술하는 애들 그랬는데 내가 걔네 그
공통 과목이 문법이 아니어가지고 화요일에 목요일에다가 문법 수업을 하나 넣어놨어. 듣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물론 돈은 내. 그래서 이제 원장님 왜 그걸 하냐고 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 분명히 화작 선택하는 애들 중에 이거 과천대 써야 되는 애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문법 공부 다시 해야 되잖아. 근데 아니나 다를로 듣는 애들 다 들어. 수원대 갈 때 말고는. 이거 왜 들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화작 선택했는데. 이러고 앉아있어. 그래서 문법도 해야 돼. 필요할 만큼은 해. 일단 2학년 때까지는 하는 게 좋아. 인생 어떻게 바뀔지 몰라. 자, 요거 국외음화는 어떤 거냐면, 자, 요거 국외음화는 정리부터 조금. 자, 앞에 보통 실질 형태의 소가 나와야 돼. 실질 형태의 소의 그 끝소리거든? 실질 형태의 소가 디귿이나 티귿으로 끝나. 그러니까 이게 받침이라는 얘기지. 그 뒤에 자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야 돼. 뜻없는 말. 어미나 접사 이런 애들이 와야 돼. 요게 조건이야 일단.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국외음화를 얘기할 때 그냥 디귿이 이를 만들면 지읒일 때는 그렇게 되거든. 근데 아닌 것도 많아. 예를 하나 들어줄까? 자, 이거 발음할 때 자기 혹시 호치불이라고 발음하는 사람? 이거 그냥 봐도 혼니불이잖아. 그지? 그 이유가 얘가 실질 형태소라서 그래. 내가 혼니불이라고 발음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꼭 2로 시작해도 반모 2로 시작해도 상관없어. 자, 형식 형태소가 만나야 돼. 그래서 형태소와 형태소의 만남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이게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거거든? 조건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디귿하고 이가 만나면 지가 되고, 그 다음에 티읕하고 이가 만나 그러면은 치가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이렇게 되면은 구지로 발음하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갈 때 갓이 했는데 같이라고 발음하지.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게 있어. 디귿하고 희가 만나 그러면 티로 바뀌었다가 치로 바뀌어. 요거는 이제 이런 거거든. 자, 이게 이렇게 축약이 돼가지고 가 티다가 된 다음에, 근데 이거 빼도 얘 어떻게 발음해? 그냥 사고 쳐서 집에 갓티다 그래? 그렇게 안 하잖아. 사고 쳐서 집에 갓치다 그러지? 그래서 요거는 뭐 중간 과정은 있지만 실제 발음은 갓치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야. 자, 우리 풀어볼게요. 자, 마지, 가치지. 자, 기억을 보니 디귿이나 티읕이 끝소리일 때 국외음화 맞지? 자, 밭이 밭틀인데 왜 밭인데 밭틀이냐? 국외음화는 이 모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밑에 오른쪽을 밭틀이라고 하면 틀려.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모음이 뭐야? 이 모음과 만나야 돼. 그 다음에 굳히다, 닫히다가 있는데 디귿 뒤에서 히읗이 탈락하는 게 아니라 축약을 하는 거지. 디귿과 히읗이 축약을 할 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건 요 3번 조건이지. 3번 조건. 3번이 답이고 4번 리을을 보니 밑이 끝인사인데 티읕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 인사는 실질 형태소지. 그때는 안 일어나. 끝인사 이렇게 말하면 그래. 끝인사.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그래서 끝인사 때문에 그렇고 실질 형태소. 해도지 견디다인데 자, 여기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자, 그래서 요거 자, 이 조건은 맞는데 자, 이거 한 개 쓰고 집에 갈게요. 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야. 자, 첫 번째는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안 일어나. 예를 들면 잔디. 여기 D라고 써 있잖아. 잔디라고 있지 않지? 잔디. 자, 그 견디다도 자, 견디다가 있는데 견디다를 형태소 분석하면은 요런 용언 같은 데 다 해서 빼버리거든. 이건 더 이제 저게 안 돼. 더 이상 분석이 안 돼. 그러니까 견디는 형태소 한 개야. 그러니까 형태소 내부에서는 안 일어나요. 견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2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의 소를 만나면 또 안 일어나. 이건 아까 쓴 것처럼 자, 이불이 만나면 호치불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자, 요 이불이 실질 형태소거든? 뜻이 있는 말. 그래서 이거는 자, 이 혼니불 돼, 혼니불. 자, 이거는 이제 그 니은청 가족권이 되는 거야. 내년에 장안과 내년에 천천과 내년에 천천과 그 다음에 내년에 동원과 그 다음에 2학기에 대평하고 동호하고 영복과 엄대가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거 니네들은 풀어야 돼. 특히 2학년에 들어가는 애들은. 자, 우리 잠깐만 12시 반까지인가? 끝날 줄 알았어. 계속 해도 되겠네? 정신이 어쩐지 너무 짧더라. 어쩐지 니네 보내기가 아쉬웠어. 자, 우리 지금 또 여기 질문 한 개 할게요. 소설에서 하나 할 건데 정신이 없어. 자, 어떤 걸 할 거냐? 57쪽에 있는 걸 할 거예요. 독서를 내일 할 거니까. 자, 여기 28번 문제를 먼저 볼 건데, 자, 보기를 참아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강도몽유록은 꿈속의 사건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전란의 책임이, 여기 전란의 책임이 무능한 위정자들에게 대한 작가 비판적 현실 인식에 조심해야 돼. 소설 읽으면서 이 부분이 어디 나왔는지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돼. 근데 이제 꿈속에 있는 거지. 몽유록이잖아. 몽유록. 이거 그 우리 혹시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그 몽자료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몽자료 소설. 그다음에 몽유록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몽자료 소설은 뭐냐면 일단 구분을 좀 해보면 자, 몽자료는 자, 현실의 남하고 자, 꿈속에 나가 있어. 얘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예를 들어 구운동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는 성진인데 꿈속에서는 양손이거든.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BTS B가 됐어. 그럼 그건 몽자료야. 몽자료. 근데 이제 몽유록은 어떤 거냐면 몽유록은 현실의 나도 나고 그 다음에 꿈속의 나도 나야. 이게 똑같아. 여기 이제 그 운영전 보면 거기에 유형이라는 선비가 나오거든. 근데 꿈속에 들어가도 걔는 유형이야. 자, 요거는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얘가 뭐 시험에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아. 근데 궁금하니까 절대 안 나온다는 말은 못하겠어. 이상한 거 하도 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강도 몽유록이잖아. 이 현실의 존재하고 꿈속의 존재가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자, 몽유자는 꿈꾸는 사람. 강화도가 함락될 때 죽어간 홀령들의 규탄과 통곡을 통해 병자론의 참상을 전달한다. 특히 여인의 입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사건이 감춰진 진상을 밝힌다. 두 가지야. 병자론의 참상 하나랑 그 다음에 사건에 감춰진 진상이랑 두 가지를 밝혀야 되는 거야. 자, 그런 부분이 나온 거를 잘 봐야 돼. 자, 앞에 읽어볼게요. 57쪽을. 자, 정멸사에는 청어라는 한 이름 높은 선비가 살고 있었다. 자, 청어가 있어. 고전소설 같은 데는 일단 제 앞에 주인공부터 얘기해. 자, 그는 천성이 어지럽고 마음 또한 착했다. 이건 인물 제시한 거지. 추운 사람을 만나면 입었던 옷을 벗어주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먹던 밥도 몽땅 주워버렸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그를 일러 추운 겨울에 봄바람이라거나 어두운 밤에 태양이거나 하고 우러러받들었다. 그래서 이 청어라는 사람의 자, 인물됨을 잘 앞에 먼저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런데 부군이 나날이 쇠퇴하였고 호적이 침입한 팔도강산을 짓밟았다.
자, 그 다음 사건은 이제 호적이 침입한 거지. 자, 호적이 침입했으니까 이거는 병자호란을 얘기해. 자, 상감은 난을 피하여 고성에 갇혔고 불쌍한 백성들은 태반이 저격하려 원혼이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저 강도의 참성은 더욱 처절했다. 이게 강도 몽유록이잖아. 강도는 강화도를 말하거든. 호적이 침입했는데 이 강도의 참상이 더욱 비참했대. 자, 여기 이제 제목과 연결된 부분이 돼. 시신의 피는 뇌물처럼 흘렀고 백골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까마귀가 사정없이 달려들어 시신을 퍼먹었으나 장사 지낼 사람이 없었다. 오직 청어선사만이 이를 슬프게 여겼다. 그래서 이 강도가 참상한 거, 이 강도의 참상이 더 비참하다는 거를 자, 조금 더 과장을 해서 보여주는 거야. 자, 선사는 청어를 말해. 몸소 시신을 걷어 묻어주려 했다. 그는 손으로 버들가지를 잡아 도수를 부렸다. 도수를 부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기성이 되겠지. 넓은 강물을 날아 건넜다. 강 건너 인가가 황폐하여 어디 몸을 위탁할 것이 없었다. 이에 선사는 연민적 남쪽 기슭에다 풀을 베어 움막을 엮었다. 그는 움막에서 침식하며 법사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이제 걷어준 거야. 자, 어느 날이었다. 달이 휘영청 밝았다. 그는 어렴풋 한 꿈을 꾸었다. 자, 이제 뭐가 나오냐? 청어의 꿈이 나와. 이게 이제 몽유가 되고, 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임몽했다라는 말이야. 임몽. 자, 근데 이 꿈속에서 이 강도의 참상이 비참하다는 것과 숨겨진 진실을 보여준다고 했지. 자, 티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은 불빛까지 푸르렀고 음산한 밤공기가 주위를 휩쌌다. 이따금 찬바람 염습했고 처량한 밤기운이 감도나 심상치 않았다. 청화선사는 손에 석장을 짚고 달방을 소요 천천히 걷고 있었다. 밤중이 되어 바람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그 노래와 울음소리, 웃음소리, 울음소리는 다 부녀들의 것으로서 한 곳에 들려왔다. 선사는 매우 이상히 여기고 가만 다가가 보았다. 그곳에 수많은 부녀자들이 열을 지어 앉아 있었다. 그 뒤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수많은 부녀자들이 열을 지어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뭘 본 거냐? 수많은 부녀자들을 본 거지. 뭔가 이 사람들이 이제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될 거야. 어떤 사람은 얼굴이 쭈글쭈글했고 백발이 성성했다. 또 젊은 여인도 있었는데 삼단 같은 머리를 하고 황홀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들은 한데 있었는데 비통하고 이를 데가 없었다. 청화선사는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다. 좀 더 나아 자세히 살펴봤다. 어떤 사람은 두어 발이 넘는 노끈으로 머리를 묶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한 저가 넘는 시퍼런 칼날이 시뻘건 선지피가 엉킨 채 뼈에 박혀 있었다. 또 머리통이 박살났는가 하며 물을 잔뜩 들이켜 배가 불룩한 사람도 숱했다. 이 끔찍스러운 참상은 두 눈을 뜨고 차마 볼 수 없었고 날카로운 붓으로도 낱낱이 기록하는 생지옥이었다 했잖아. 일단은 그 문단에서 사람들을 좀 열거를 했거든. 자, 요 사람들을 열거를 쭉 했어. 사람들의 모습을 자 열거를 했고, 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생지옥이라고 해. 생지옥. 사람 등에 칼군 쳐 있고 막 이러잖아. 머리 박살나 있고 물 먹어서 배 이만하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지. 자, 한 여자 울먹거리며 말했다. 종묘사직이 전란을 입어, 그러니까 전쟁에 됐다는 얘기지. 그 참상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슬퍼해다. 하늘의 무심탄 말인가요? 아니면 요괴 장난인가요? 구태여 그 일을 다 따지고 든다면 바로 우리 남군의 죄이겠죠. 한 여인이 얘기했는데 우리 남편 잘못이야. 그래서 자, 우리 남군의 죄 줄쳐야 돼. 태고의 높은 집이며 체부의 중책을 진 사람이 공론을 무시한 수치입니다. 사사론정에 끌려 편벽되게도 강도의 중책을 제 자식에게 맡겼죠. 자, 낭군의 한 여자 낭군의 죄가 뭐냐? 그 강도의 중책을 자식한테 맡긴 거예요. 자, 보기 줄쳐야 돼. 고결된 죄. 일단 남편의 죄는 강도의 중책을 자식한테 맡긴 거야. 내 자식놈은 중책을 입고 밤낮 술과 개수 속에 품자 마음껏 향락에 빠졌습니다. 자식의 죄는 뭐야? 향락에 빠졌어. 장차닥쳐를 외적의 침에 까맣게 잊어버렸으니 어찌 군무에 힘쓸 일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깊은 강, 높은 성, 험한 요새를 갖고도 이처럼 대사를 그르쳤으니 죽어 마땅하지요. 그래서 자기 남편과 자기 자식 때문에 지금 이런 참상의 일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 내 죽음이여 나는 떳떳이 자결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제 자식놈이 살아 나라를 구하지 못했고 죽어 또한 큰 죄를 지었으니
하늘에 더러워진 이름 어떻게 다 씻어버리겠어요. 쌓이고 쌓인 원한이 가슴 속에 박혀 한때라도 잊을 날이 없군요. 라고 해서 이 수많은 부녀자들 중에 한 부인이 얘기했지. 이 현재 사건은 낭군과 자식이 잘못이다라는 거. 근데 이 낭군과 자식은 어떤 사람이야?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고 강도의 중책을 맡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들은 지배층인 거지. 지배층 남자들의 잘못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중략. 자, 모든 주인 부인들이 자각게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깊이 탄식하기도 했고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했으며 대성통곡하기도 했다. 글로는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자, 조금 시간이 흘렀다. 다음 여자가 일어나 사람 속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녀는 눈동자가 새벽같이 유난히 빛나고 초승달 같은 눈썹이며 삼단 같은 머리는 가히 선녀할 만했다. 아, 좀 예쁜 여자가 있었나 봐. 선사는 매우 이상히 여기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유난히 참상이 가득한 곳에 희한하게 좀 빛나고 예쁜 여자 하나가 있어. 쟤는 뭐지? 라고 했어. 직녀가 은하에서 내려왔나? 월궁에서 하하가 내려왔나? 만일 직녀를 한다면 견우 낭군을 이별한 뒤에 만나지 못했으니 당연히 슬픔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또한 월궁의 황하라면 긴긴밤 독수공방에서 애타게 그리워한다고 홍하는 늙어가 백발의 성성할 터인데 도무지 이 여자는 복사꽃 아종일 밤에 근심 어린 빛이 전혀 없으니 알지 못한 일이다. 이 또한 괴이한 일이로구나. 라고 해서 시 같은 경우에는 다 참상을 겪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중에 예쁜 여자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일이네 라고 한 거야. 자, 이때 그 여자가 방긋 웃으며 말했다. 이제 니은의 여자가 있고, 니은 예쁜 여자. 처분 기생이라 노래와 춤이 널리 일어났습니다. 무산헤드가 올려 인생 활락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람에게 귀한 것이 정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규중에 틀어박혀 오래도록 한 남편을 섬겨 다시는 두 마음을 먹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은 어떤 한 남자한테 마음을 준 거야. 그러나 뜻밖에도 난리가 일어나 꽃같은 청춘이 그만치고 말았습니다. 죽었대. 사실 오늘 밤 이 높은 화합에 제가 낀다는 것은 너무나 과분합니다. 외람되게도 숙련하신 여러분들 곁에 끼어 다행히도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절의 높으신가 정렬의 아름다움 하늘도 감동하고 사람마다 탐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여인들을 칭찬한 거지. 몸은 비록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강도가 함락되고 남한성이 위태로워 상간마음의 욕되심과 국치가 임박하였지만 충신절사는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중요했다. 충신절사는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는 거. 이 여인이 바라보기에 여기 있는 여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여인들이야. 근데 헤어나 자는 거 아니지. 예, 근데 이 실제로 남자들, 그러니까 충신절사라 그러면은 그 충신, 그 다음에 절개 지키는 사람 남자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대. 비판한 거야. 자, 다만 분야자들의 정절이 능력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이옵니다. 거기도 좋지 않대. 충신절사는 하나도 없었는데 분야자들의 정절이 늠름했대. 그러니까 남자들은 충신절사가 없는데 여자들은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야. 대비를 통해서 이 남자들의 어떤 좀 무능함을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왜 그리 서러웠습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좌중에 여러 부인이 일시에 통곡했다. 그 통곡 소리는 참담하게 그지없었고 차마 들을 수 없었다. 선사는 혹시나 부인들이 알아차릴까 두려워 숲속에 숨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날이 밝아지길 기다려 물러나오다 벼랑아 놀랍게 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라고 해서 자, 거기서는 자 이제 그 분야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남군과 자식의 잘못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니은 여자 뭐라 그랬냐, 충신절사가 없다 라는 걸 얘기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지배층과 남성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28번에 그런 게 나오지. 그 전람의 책에 무능한 위정자들이 있다는 작가 비판 의식. 이 위정자들이 다 남자야. 그러니까 이 무능한 남자들, 무능한 위정자들, 지배층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참상을 겪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28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청원은 임몽전의 사건의 주체이지만 임몽전의 보고되는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해. 보기만 해. 오히려 두려워서 숨어있지. 2번, 청원의 꿈을 통해 죽은 홀령들의 끔찍한 모습. 야, 끔찍한 모습이야. 자, 구체적으로 제시해 병자호란의 참상을 알리고 있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열거하는 생지옥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병자호란 이렇게 참상이 있었다라는 거.
자, 3번 한 여자는 남편과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며 강하다고 쉽게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감춰진 진실. 그래서 남군이 중책인데 자기 자식한테 강화도를 맡겨가지고 얘가 아주 호랑방탕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 나라를 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4번 기생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도 나서는 충신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충신절사가 없다 그랬지. 그래서 맞는 말. 5번 여러 부인들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전례 참상을 극복할 수 있었던데 극복하지 않았지. 참상만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5번이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 자, 기억은 한 여자고, 자, 여기 있는 한 부인, 자, 이 사람이 기억이고 충신절사 없다고 할 기생이 니은이야. 자, 기억과 니은은 상대는 의구심 해소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질문하지 않았어.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과거 사건을 근거로 현재 상황에 처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남군과 자식의 잘못이다. 충신절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 어디서 나왔을까? 할 수 없어. 자, 27번은 2번이 답이에요. 자, 3번은 기억과 니은 모두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는데 상대방한테 서운함은 아니지.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 상대방도 아니지. 그냥 남자들, 위정자들. 4번 기억의 인물에 대한 분노가 니은의 인물에 대한 시기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는데 니은이 틀려서 시기가 아니야. 5번 기억은 현실적 가치를 내세워 니은은 이성적 가치를 내세워 자신의 결정에 상대방이 따르도록 유도한 게 아니라 기억은 내 잘못, 우리 남편 잘못이야. 니은은 어떤 남자들에 대한 충신절사가 없는 것에 대한 비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자, 26 그래서 27은 2번이 답이고, 자, 26은 A씨에 대한 설명인데, 자, A는 청어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전쟁이 났다는 거. 자, 1번 요약적 진술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A의 두 번째 문단에 나오지. 자, 그다음에 2번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서술하고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을 구현하고 있다.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 나오지. A에. 자, B는 꿈꾼 얘기인데 다양한 심상을 사용한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시간적 배경이거든. 달이 휘영청 밝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뭐 물빛같이 푸르고 음산한 밤 공기가 주위를 휩쓸었고 찬바람이 엄습했고 이렇게 돼서 시각과 청각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맞아. 그 다음에 C는 이제 부인 그 한 기생에 대한 얘기야. 전기적 요소로 하는 인물의 영웅적 면모인데 여기서 C에서는 청어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생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지는 않지. 그래서 26은 4번이 답이에요.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자, 우리 그 잠깐 우리 앞으로 다시 가서 자기 끝내봐 한 개 하고 가게. 어디를 할 거냐? 163쪽. 자, 165를 먼저 읽어보면, 자, 이 작품의 27번.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이 나는 가족의 어떤 비극으로 인하여 한을 품게 된다. 소통의 단절로 인해 한을 해소할 기회를 잃게 된 나는, 자, 소통의 단절로 인해 한을 해소할 기회를 잃었대. 자,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유. 여기 줄쳐야 돼. 한을 품게 한 대상과의 재회를 통해 인식이 전환되고 이는 한을 해소하는 계기. 그러니까 소통이 없었어. 그러니까 소통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됐을 때는 한을 품게 된 거고 있을 때는 한을 해소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뭔가 소통을 통해서 오해를 해소한 거지. 친구하고 친구가 이렇게 둘이 오해가 생겼어. 오해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래서 양쪽으로 팀도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양쪽으로 중재하느라고 중재가 안 됐어. 둘이 대화만 붙여놓으면 싸우고 대화만 붙여놓으면 싸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버렸어. 힘들어 죽겠어. 얘는 나한테 얘기하고 얘는 나한테 얘기하고 가운데 나하고 나한테 그만 얘기해. 그럴 순 없잖아.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좀 해가지고 오해를 좀 해소해. 그래서 내가 보기엔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 둘이. 근데 안 풀려 이게. 자기들도 그래. 오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안 풀린대. 나보고 어쩌라고. 난 듣기만 하거든. 난 누구 싸울 때 잘 안 껴. 듣기만 해. 얘 말을 얘한테 전달해 주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그냥 기대를 하고 있는 중에 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얘기하다 보면 해소가 되겠지.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문학도 똑같아. 그래서 이게 소통이 안 됐을 때는 한입을 품게 되는 거고 소통이 되면은 오해가 해소되는 거고. 자 여기 박판돌이라는 사람이 나의 아버지를 죽였어. 자 그게 이제 사건의 시작이야. 자 박판돌이 나의 아버지를 죽였어. 자 당연히 나는 어떻게 했어? 나는 한을 갖고 있겠지. 한 혹은 복수심 이런 걸 갖겠지. 그래서 내가 검사가 돼가지고 이 동네 다시 내려온 거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좀 빨리 읽을 거야. 이번에 박판도씨 나라라고 해서 박판도는 누구? 우리 아빠 죽인 사람. 나는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다루던 목줄을 빳빳하게 세우고 꽹과리치는 소리를 퉁명스럽게 내질렀다. 아직까지는 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야. 알아매시고 말고 진작 한번 찾아뵈려고 했으나 박판돌이 이렇게 입을 열며 고개를 쳐들자 나는 다시 햇살이 묶음으로 쏟아진 하늘을 쳐다보았다. 정말인지 마음이 떨려서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기가 싫었다. 박판돌의 시선이 찔러올 때마다 온몸을 쩍 훑어내리는 듯한 전율에 심신 가능할 바를 몰랐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요? 나는 하늘을 쳐다본 채 허탈하게 물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숭얼숭얼 맺혔다. 박판돌이도 땡볕에 서있기가 무더운 손바닥으로 연신 이마에 땀을 훔쳤다. 마님을 잘 계시나요? 박판돌은 비굴한 목소리를 어머니 안부를 물었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고향에 간다는 것을 한사코 말렸었다. 자식된 도리로 개죽음을 당한 아버지 뼈라도 찾아서 편히 모셔하지 않겠냐며 꿈꾸듯 오랫동안 벌려온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이게 나의 생각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시신도 수습하고 원한도 풀고 이거였거든. 자 그런 나를 붙들고 늘어지며 아야 고향 말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것 같다. 너는 고향이 징하지도 않냐. 자기 남편이 죽은 곳이잖아. 누군가의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지발 고향이야 그만해라. 한번 죽어 흑된 사람 이제서 뼈다귀를 편하게 묻어주들 죽은 네 아버지가 알아 죽었냐. 그리고 걔만도 못한 판돌이 놈 만나서 뭘 어쩌자는 거냐. 뒤에 때문에 그래. 야, 지금 판돌이 만나서 어떡하려고 이런 거야. 자, 내 아버지 판돌이 놈이 끌고 가서 죽였다는 거 솔메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인자는 그 걔만도 못한 놈 만나서 다리를 분질할 것이냐 칼로 배를 딸 것이냐. 그러니까 복수를 하기엔 늦었다야. 지난 일은 알고 앞으로 살 일이나 걱정해. 너 잘되면 그 하다 판돌이 놈한테 뼈아픈 복수가 되는겨. 내가 고등고시 합격하여서 검사가 왔다던 소식 듣고 간이 콩알만해졌을 것이다. 아서 고향 생각을 말하라 라고 해서 여기는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고향에 가기를 만류하는 것을 보여주지. 어머니는 매지매지 가슴에 맺힌 한을 되씹으며 박판돌이는 이름을 부를 때만 양미간에 눈썹 사이에 가벼운 경련을 일으켰다. 엄마도 박판돌 아주 끔찍스러운 거야. 자기 남편 죽어서. 자 그런 어머니만에 나는 자신이 보잘것없이 되었다면 부끄러워서 고향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이만큼이나 되어서 무엇이 두려워 수구초심으로 수구초심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뜻이야. 동경에온 귀향을 꺾을 수 있겠느냐고 순명을 받는데 진땀을 뺐다. 대죽음 당한 아버지 유골이 지리산 계곡에 비바람 맞으며 나뒹굴어 부천에 정처 없이 떠도름하는 홍백이라도 위로줘야 할 게 아니냐고 설득을 했다. 어머니에 대한 설득의 내용이야. 내가 박판돌이한테 복수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시신 수습하러 가 이렇게 설득을 한 거야. 얼굴에 도깨비가 둘러싼 박판돌이가 제 발로 찾아와서 비대발발 손이 발대게 빌면 또 몰라도 연불위계로 조금도 자기의 죄 니중 없이 한결 괴양망측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분명히 박판돌은 절대 살가거나 이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간 거야. 나는 판돌과 함께 지리산 세적병전으로 와서 아버지 유골을 수습하고 그에게 두 집안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자 이제 줄 쳐야 돼요. 자 판돌의 어머니가 나의 주부에 농락을 당했고 옛날에 그 하인들 여자 그 노비들이 주인 남자들한테 엄청 많이 당했대. 심지어는 그 두 부부가 자고 있는데도 데리고 가가지고 강간하고 그랬대. 그 주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낫에 찍혀 죽은 양반들이 엄청 많대. 이 남편들이 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 중에 하나겠지.
자, 이를 이렇게 나의 조부가 판돌 부자를 족보에 올리기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농락을 당했고 조부가 판돌 부자를 족보에 올려주기로 약속을 했대. 자, 긴 이야기, 요게 이제 어떤 거냐? 숨은 이야기야. 알게 된 이야기. 소통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야. 아, 그냥 단순히 박판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뭔가 이 판돌이한테 잘못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자, 긴 이야기를 통해는 판돌이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둠에 묻힌 먼 하늘을 바라보기조차 부끄러워 자꾸만 고개가 무겁게 내려앉은 나도 마음의 별 없는 하늘처럼 순간보게 답답했다. 그러니까 나도 판돌이에 대한 단순한 복수심이 있었고 그냥 원한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복수심만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우리 집안에서 잘못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산상의 밤보다 더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늪처럼 찐득하게 괴었다.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이 박씨 아들이라는 걸 언제 밝혔어? 나는 바위덩어리처럼 무겁게 나를 쪄누르고 있는 판돌이를 마치 박새처럼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물었다. 어디 기회가 있어야죠. 또 같이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사실 지는 도련님 때 머슴이었지만 두 어른들을 도움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제가 그러고 도련님 식구들과 오래 한솥밥 먹고 살다 보니 정도 복구해서 지난 일들을 잊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납디다. 또 어르신께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니네 아빠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야. 죽였다고 생각한 거지. 판돌이 잠시 말을 먹고 머리를 무겁게 떨고 있다가 천천히 들어올렸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는 이제 계속 두 사람이 대화인데 자 유교가 터지고 세상이 뒤집히니까 지 마음이 세상과 함께 뒤집히다요. 좌우당간에 어르신한테 한 번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만요. 자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한 번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이 어르신은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그 어른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갔지요. 어르신한테 지가 오래오래 품속에 간직해왔던 지 조부님 조문수하고 도련님 조부님이 지어주셨다는 우리 부자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면서 지 신분을 밝혔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어디서 죽였냐고 성질을 냈어요. 그 뭔가를 밝혀야 되니까 한번 따져봐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를 어디서 죽였냐고 성질을 냈어. 자 근데 그때 박판들에 가면 어땠냐면 그때 지는 어르신들께서 거짓말로도 지 아버지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난 너희 아버지 죽이지 않았어. 거짓말로라도 이렇게 바랬대.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지가 그렇게 바라던 것과는 달리 우리 아버지를 세석형제를 엽총을 쏴 죽였다고 쉽게 고백을 하시고 말았어요. 자 이게 판돌이의 기대하고 어긋난 거야. 바람과 어긋난 거. 사고 같은 거 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아버지 죽이지 않기를 바랬는데 거짓말로라도 사실은 내가 너네 아빠를 죽였어. 그래서 사과를 해.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언젠가는 낯설은 어르신 아버지를 찍어 죽일 것만 같았고 또 지 부자가 도련님 댁 족보에 오르는 건 싫어서 멧돼지 사냥을 나와 세석평전까지 끌고 가서 쏴 죽였다고 하더만요. 이게 죽인 이유야. 니네가 우리를 죽일 것 같아. 그 다음에 니네 족보 오르는 거 싫어 이런 거. 어르신은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지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면서 용서를 빌었대 또. 자, 지는 그런 어르신이 싫었던 거죠. 차라리 그때 나한테 불호령을 치셨더라면 지 마음이 약해져서 차라리 혼내고 이랬으면 큰 소리 치고 내가 죽이진 않았을 건데 봄이나 우주야? 우주 정신 안 들으면 들어가네. 자, 그랬을 텐데 내 자기의 바람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판돌씨도 우리 아버지를 세석평정까지 끌고 와서 어르신께서 지 아버지를 죽인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 지도 어머니 유언대로 우리 아버지 편하고 찾을까 하고 그래 찾았나요? 나는 판돌이가 그의 아버지 유고를 찾았기를 바라면서 물었다. 또 이게 원한이 풀린 거에 어떤 대표적인 어떤 마음이 서술이야.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 유고를 왜 찾아 이게 아니라 찾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시나? 잠깐만 집에 볼까. 자, 그 다음에 자 어디가 세석평전을 다 뒤져봤지만 철늦은 철쭉만 후러져서 거기에 족보는 못 들은 아버지인데 무덤은 향해서 뭘 하겠어요. 차라리 잘됐죠. 물론 저도 아직 족보가 없습니다만 그까지 족보 있으면 어쩌고 없으면 어쩝니까. 지 아버지 족보에 이름 석자 올릴 욕심으로 죽을 때가 좀 뻥뻥댔지만 지는 족보 대신 돈을 갚기로 작정했죠. 족보가 없는 대신 돈이라도 몽땅 벌자 하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돈을 모았다 그런 거. 이제는 100만 원만 주고도 지가 박시문 중에서 문벌 좋은 직원을 탈탈 골라 족보 이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야. 그것이 족보 있으면 뭐래요. 주민등록 하나면 얼마든지 출세로는 세상은 님. 지는 족보 대신 아직도 우리 조부님 조문서 도련님 조부님이 박판들로 지어주신 지 부자 이름이 적힌 종이 쪽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구만요. 어쩌면 족보보다 그거에 더 귀한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족보 올린 것보다 내 이름 믿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나 돈 버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판도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마지막 그에게 아버지를 죽인 사람 바로 판도리 당신이었구만이라고 물으려다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자,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 바로 판도리 당신이었구만요 하고 물으려다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한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래. 오해가 해소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소통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한이 맺혀 있는 상태에서 복수를 할 거라고 했다가 이 소통을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 집안에서 잘못을 더 많이 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얘는 우리 아버지가 얘네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오해가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27번 문제를 하나 풀고 갈게요. 진짜 갈 거예요. 내일 지극하면 안 돼. 자, 나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것은 주인공의 내면에 한이 형성된 이유 맞지? 자, 나가 모든 것이 합격과 검사가 된 것은 산업풍계에 한 대상과의 제외를 가능하게. 그러니까 이 정도 성공했으면 가는 거지. 이런 거예요. 3번 나가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었던 것은 소통의 단절로 인해 소통의 단절을 조쳐야 되고. 자, 하늘에서 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이유. 하늘에서 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 그래서 이제 계속 한이 맺힌 거고. 4번 나가 박세희고를 판돌이 찾았기를 바라는 것은 박세희고를 판돌이 찾았기를 바라는 것은 한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한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맞지 그럼? 5번 나가 마주보기 싫은 판돌에게 어렵게 근황을 묻는 것은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기는 그래. 이게 대화를 하다가 한이 해소된 거지 내가 한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한 거 아니지. 너 나 누군지 알아?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한 거냐면 네가 우리 아버지 중에 너 박판돌이지 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말이 돼요. 자, 우리 그거 과제가 어디까지 있냐면은 그 182쪽까지야. 아, 184까지. 되게 많더라고. 이거 저기 다음 주부터 시험생이 시작하는 학교들은 10월달까지 하면 장난이나 뭐 천천히 다음 주까지는 나중에 가르쳐줄게. 자, 우리 내일은 늦지 마세요. 책 잘 갖고 오고 내일 자이하고 타이머트까지 오는데 제가